땅에 단군 민족이 상륙한 대거 쪽부터 오늘까지도 민족사와 더불어 소중히 간직되어 오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나무가 몇 년이나 자랐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수백 년은 자랐을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수백 년 자랐을 이 소나무들의 연륜마다 또 저 푸른 잎새마다에는 우리 민족이 걸어온 역사의 자취가 그대로 새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결의의 가슴 속에 민족의 몫으로 기상으로 그리도 소중하게 새겨져 있는 소나무. 하다면 이 소나무가 어떻게 되어 우리나라의 국수로 민족의 자랑으로 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역사의 갈피마다에 깊이 새겨져 있는 우리나라의 국수 소나무에 대해서 더 깊이 알기 위해 역사학계에서 권위 있는 김일성 종합대학의 교수 박사 남일영 선생과 동행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초청을 받은 선생은 우리나라의 국수 소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먼저 이 땅에 소나무가 출현하게 된 역사적 시계로 거슬러 올라가 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구가 생겨나 오늘까지 수십억 년의 역사가 흘렀습니다. 이 지구의 발전 역사 속에는 1억 5,500만 년간의 중생대 시기가 있었는데 바로 이 시기에 바늘잎 나무들이 출현했습니다. 바늘잎 나무의 일종인 소나무는 신생대 시기부터 지구상에 널리 퍼지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 시기의 소나무 화석들이 강원도 회양군과 함경북도 어랑군에서 발견됐습니다. 소나무의 종류만 해도 세계적으로 100여 종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소나무의 학명은 피누스 덴시플로라입니다. 그럼 우리 잠깐 지도를 봅시다. 지도에서 표시되는 부분들은 우리나라 지역들에서 소나무와 연관돼서 불리워지는 지명들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이 지역들의 해발고가 평균 800m 아래 되는 것을 보면 소나무가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지역에 퍼져 있다는 것을 쉬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식물계에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종의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나무들 가운데서 어찌하여 우리 민족의 사랑과 정은 소나무의 푸른 가지에 얹어진 것인지 남일영 박사는 이에 대해서는 민속학 전문가를 만나보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랜 옛날부터 이제 꽃과 나무를 사랑해온 우리 민족은 이제 꽃과 나무에도 나름대로의 이제 정서를 부여해서 이제 그 둥굽, 이 꽃과 나무에 둥굽을 매기었는데 여기서 소나무를 이 제일 가는 나무로 이제 여기었습니다. 이 고려사에서도 이제 소나무는 이 백목 중의 왕, 결국 이제 100가지 나무들 가운데서 가장 우뜸이라는 이러한 그 기록을 남기었는데 이것은 우리 민들이 역대로 이 소나무를 둥굽 중에서도 제일 높은 둥굽, 제일 우뜸으로 여겨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소나무를 제일로 여겨온 것은 단지 소나무가 우리 민들이 생활에서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러한 경제적 관계 때문만이 아니고 이 찬소리 눈속이 속에서 이 푸름을 잃지 않고 꿋꿋이 자라는 기산, 그리고 이제 그 돌벼랑 이 바위 틈에도 뿌리를 내리고 옥색에 자라는 이 소나무의 기질이라고 할까, 여기서 이제 대바르고 의지가 강한
우리 민족의 이제 그 감정, 이 정서를 느꼈기 때문에 바로 이 소나무를 제일 이 첫 자리에 놓았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기는 평양시 력포구역 령산리에 자리 잡고 있는 고구려 시조왕의 무덤인 동명왕릉입니다. 여기에 우리 민족이 소나무와 관련된 역사를 보여주는 데서 의의가 있는 동명왕릉 소나무림이 있습니다. 천연기념물인 동명왕릉의 소나무림은 거의 60 정도에 달하는 넓은 면적을 이루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 동명왕릉 발굴 사업에 참가하셨다는데 그때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합니다. 예, 위대한 수령님의 이제 교시에 따라서 김일성 종합대학 육사학부 교원들과 학생들이 이곳으로 이제 달려나왔습니다. 그때 나와 보니까 이 진짜 동명왕릉 주변에는 이 소나무가 그저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이 동명왕릉 발굴에서 이제 중요한 문제는 이 무덤이 왕릉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인데, 바로 왕릉으로 되려면 왕릉과 관련되는 유물, 벽화 이걸 찾아내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무덤은 이미 일제가 도굴을 했고 나와 보니까 그 무덤 칸에는 한 1m 정도 이제 흙이 차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흙을 이제 걷어서 바깥에 이제 내왔는데, 이때 이제 그 어느 하루 이제 그 봄비가 이제 내렸습니다. 비가 내려오니까 그 보록으로 나왔던 그 흙이 이제 물에 씻기면서 이거 노란 반짝반짝한 이런 유물들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세히 보니까 왕관에 달았던 보요, 말하자면 왕관에 달았던 그 장식품입니다. 이런 유물입니다. 결과적으로 그건 뭐겠습니까? 왕의 무덤이라는 게 입증이 됐고. 그럼 이게 왕관이 나왔으니까 왕의 무덤이다 이렇게 됐죠. 그 위에도 우리가 이거 발굴을 계속해서 이 무덤 안에서 벽화를 찾고, 그다음에 무덤 앞에서 3만 평방에 달하는 이런 정릉사 절간을 찾았습니다.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오랜 세월 풍운 속에 묻혀있던 동명왕릉을 실제한 고구려 시조왕 동명왕의 무덤으로 고증해 주시고 시조롱답게 훌륭히 개건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동명왕릉에 대한 문제는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권위와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라고 하시며 크나큰 심려를 기울여 주신 그 위대한 민족에는 여기에 있는 비석과 제당, 돌조각상 하나하나에, 그리고 왕릉 주변에 우거진 소나무들마다에도 뜨겁게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옛 시조령들이나 고구려, 고려 시기의 왕릉들도 무성한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다면 옛 무덤 주변에는 왜 소나무가 많은지. 그 옛 기록들을 보면 말입니다. 이제 대성전, 그다음에 신유림, 이런 표현들이 보입니다. 여기서 대성전이라는 곳은 그 멋가에 큰 소나무가 있는데, 여기서 그런 지명이고 여기에 이제 신선들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고, 그 신유림이라는 것은 이제 그 소나무 밭에서 그 신선들이 이제 나와서 놀았다, 이런 기록들입니다. 이런 그 기록들을 놓고 보면 결과적으로 당시 사람들이 그 소나무를 사랑하고 이제 신성화한 이제 그런 기록들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옛 문헌인 삼국사기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옛 문헌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선조들은
건국 시조령은 물론이고 이 땅의 거의 모든 지역에 자기들이 신성지하고 사랑해온 소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을 하나의 풍속으로 여겨왔습니다. 나무와 꽃을 가꾸는 묘리를 소설한 양화소록이나 산림경제에는 소나무를 심고 가꾸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설되어 있습니다. 하다면 우리 인민들이 소나무를 사랑하고 널리 심고 가꾸기만 하였나니까. 아닙니다. 이름 있는 애국 명장들과 명인들도 바로 이런 소나무 숲 속에서 학문을 쌓고 무예를 익혀왔습니다. 외적을 물리치는 여러 차례의 싸움에서 큰 공을 세우고 천년강국 고구려의 위엄을 떨치는 데 크게 이바지한 을지문독, 연개소문을 비롯한 애국 명장들과 외적을 발밑에 굽어보며 질풍같이 내달리던 선조들의 모습. 분명 이들도 이 땅의 솔숲에 태를 묻고 그 속에서 슬기와 담력을 키워온 단군 민족의 자손들이었습니다. 동명왕릉 주변에는 고구려의 강화 발전을 위해서 공을 많이 세운 장군들과 대신들, 학자들이 묻혀있는 근 20기의 돌칸 흙무덤들이 있습니다. 왕릉에서 북쪽으로 약 300m 올라가면 룡산이 1호 무덤이 있는데 여기 벽화에 소나무가 그려져 있습니다. 천수백 년의 오랜 세월이 흘러간 오늘도 그 색이 변하지 않고 남아있는 귀중한 문화유산인 고구려 무덤 벽화. 거세찬 바람을 맞받아 꿋꿋이 서 있는 소나무의 모습은 대바르고 강의한 우리 인민의 기상을 그대로 엿보게 합니다. 옛 무덤 벽화에 남아있는 소나무의 모습에 심취된 우리에게 박사는 고려의 건국 시조인 왕건의 무덤 벽화에도 소나무의 모습이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반만년 역사에서 첫 통일 국가로 세상의 이름을 떠올친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 원래 성악산에는 그 나무가 하나도 없는 그런 벌거숭이 산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그 왕건이의 조상들이 여기서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산에다가 이제 소나무를 심어서 이렇게 푸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악산이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고려의 수도인 이 개경을 일명 성도라고 이제 성도라고 불렀고 진산을 성악산으로 정했던 것입니다. 소나무의 옛 자취를 따라 개성을 찾은 우리는 이름난 개성민속려관에서 우리 민족 고유의 방법대로 만든 송편도 맛보게 됐습니다. 이곳에서 오랫동안 일하고 있다는 조용순 요리사입니다.
민족 음식에 남달리 조예가 깊은 그는 오늘도 민속료관을 찾아온 손님들을 위해서 송편을 빚고 있습니다. 김이 오르면 설립을 한 돌기 쭉 돌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익반죽에서 만든 떡을 한 돌기 넣고 거기에 또 설립을 또 깔고 또 떡을 한 돌기 넣고 이렇게 설립과 함께 푹 익혀낸 떡이라고 해서 송편이라고 합니다. 옛 문헌인 동국세 시기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져 있습니다. 큰 것은 손바닥만하게, 작은 것은 다갈만하게 하여 모두 반달 모양으로 빛난데 거기에 삶은 팥, 호두, 잣가루, 계피가루, 생강가루로 만든 소를 넣어서 시로 안에 솔잎으로 큐를 지어놓고 찐 다음에 참기름을 바른 것을 송편이라 한다. 이렇게 송편을 찔 때 이 떡의 사이에 솔잎을 펴는데 이것은 떡의 모양을 그대로 보존하면서도 이 솔잎의 향긋한 냄새로 해서 음식의 구미를 한껏 더 돋구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송편은 추석 음식의 하나로 우리나라 여러 지방들에서 다 만들어 먹지만 개성 지방의 전통적인 방법으로 만든 송편은 맛이 참 독특했습니다. 우리 인민의 고유한 가정생활 풍습대로 꾸려진 민속료관의 살림방들에서도 우리는 소나무의 자취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장롱이나 베개잇, 부채, 도자기와 같은 생활용품들에 그려놓은 푸르총총 피운지 않는 억센 소나무의 기상. 소나무를 비롯한 뜻깊은 그림들을 그려 인사를 주고받은 우리 인민의 솔맞이 풍습.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 인민들이 오랜 옛날부터 소란풍 속에서도 억세게 자라는 소나무를 절개와 대바름의 상징으로 여기며 민족의 녹수로 간직하고 사랑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냥꾼들의 말에 의하면 상처 입은 맹수들도 이 소나무의 송진에 상처 부위를 비빈다고 합니다. 이건 다 이 송진의 약효 성분에 대해서 말해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소나무에서 흘러내린 송진이 1000년 이상 이 땅 속에서 묵으면 맑은 수정처럼 되는데 그것을 옛날부터 호박이라고 불렀습니다. 1000년 이상 땅 속에서 묵어 맑은 수종과 같이 된 호박. 우리 민들은 그 모습이 수종처럼 변하지 않는 호박을 귀중히 여겼고 그것으로 놀이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칠해거리들을 만들어 애용했습니다. 남일영 박사는 소나무의 송진에 대해서 말할 때 스치지 말고 꼭 새겨야 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소나무에서 내돋은 송진이 구호문헌의 글발들을 소중히 감싸 안고 있어서 반세기가 넘은 오랜 세월이 흘러간 오늘에도 발굴 당시 구호문헌을 쓰던 투사들의 재치를 그대로 안아볼 수 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별인 항일의 전구마다에 투사들이 한자 한자 소나무에 새겨놓은 혁명적 구호문헌의 글발들. 이별항에도 뿌리를 내리고 설한 풍 속에서도 푸름을 잃지 않는 억센 소나무처럼 조국 해방을 위한 길에 한몸 바치려는 굳은 의지와 역사에 새겨진 태양의 업적을 길이 빛내려는 마음을 담아 항일혁명 투사들 소나무에 정이 새겨놓은 것 아니랴. 우리는 우리 민족의 요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소설한 많은 역사책들이 그대로 보관돼 있는 고려박물관에도 들렸습니다.
조선 봉건 왕조 시기에 출판된 경국대전과 대전회통에는 소나무를 많이 심는 사람들은 국가적으로 표창도 해주고 반대로 소나무를 함부로 베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형벌도 가하면서 소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나라에서 장려했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소나무가 집을 짓는 목재로뿐 아니라 외적을 물리치는 군함의 건조를 비롯해서 거리형 분야가 아주 다양한 것으로 해서 심고 가꾸는 것은 장려하고 베어 쓰는 데 대해서는 통제가 심했다는 것을 그대로 실증해주는 자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자료들을 통하여 예로부터 그 어디서나 소나무를 대대적으로 많이 심고 키워왔다는 것과 아름다운 성돈에 가보면 그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다는 이곳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게 됐습니다. 동해 명승 성돈. 예로부터 백사청성이라 했거늘 끝간데 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 그의 대조되는 흰 모래불과 불 깊인 해당화도 좋지만 그 뒤로 펼쳐진 푸른 솔숲을 떠나서는 성도원의 경치에 대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정팀 선수는 여러 번 봤고 기술적으로도 우세하고 이러니까 정팀 선수가 틀림없이 이깁니다. 아닙니다. 홍팀 선수가 이길 것입니다. 해마다 이 계절이면 여기 성도원의 서울숲에서는 이고장 사람들의 커다란 관심 속에 전국 민족씨름 경기에 참가할 선수들에 대한 선발 경기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제12차 전국 민족씨름 경기 60kg급 경기에서 두각을 나타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한 박진영 선수도 바로 이 서울숲에서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훈련에 지치고 힘에 부쳤다가도 서울숲에 들어서면 기분이 상쾌하고 정력이 솟구쳐 더 많은 기술을 연마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에는 성도원의 소나무에 대한 긍지와 자랑이 한껏 어려 있었습니다. 백사장에 넘쳐나는 기쁨과 낭만, 젊은이도 늙은이도 누구나 희열이 넘쳐있는 모습은 동해명성 성도원의 운치를 한껏 돋궈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원은 700여 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6월과 7월에 바다에서 불어오는 세찬 바람에 머래가 밀려나와 농사에 지장을 주게 되자 한 그루 두 그루 소나무를 심기 시작하였는데 그곳이 100여 정도의 푸른 소나무 숲을 이루게 되어서 그 지명도 성도원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 시기 우리 성도원은 미제의 한포탄 사격으로 300년 남아 자란 러성들은 뿌리채 나가 넘어지고 모두 불타버려서 100여 그루의 소나무밖에 남지 못하였습니다. 게다가 정파분자들은 소나무를 모두 찢고 복숭아 나무를 심게 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수령님께서 여러 차례 성도원을 찾으시오. 소나무를 많이 심고 가꾸도록 해주시오. 이렇게 성도원의 푸른 숲을 지켜주시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성도원의 소나무들을 잘 보호하고 번식시키기 위한 과학연구 사업을 잘할 때 대한 과업을 원산농업종합대학에 주시고 연구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도록 세심히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 수령님의 조고개를 가슴 뜨겁게 새겨하는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은 성도원에 있는 소나무들의 유형을 분류하는 사업으로부터 시작해서 나무가 요구하는 영양액을 개발해서 조입하는 문제, 병충해의 피해를 막기 위한 연구사업 등에서 성과들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수령님 그리도 아껴주시고 지켜주신 성도원의 소나무, 무심히 볼 수 없구나. 너 성도원의 로성들이여. 성도원의 소나무들은 조선의 혁명가들이 피 흘리며 싸워 찾은 조국의 귀한 재부 중의 하나라고 우리 수령님 그리도 뜨겁게 불러주신 네가 아느냐. 그 위대한 애국의 세계, 소나무와 이따운 내 조국의 명산, 명승의 아름다움과 더불어 우리 조국 그 어디에나 넘쳐나고 있습니다. 동해명성 성도원에서 한껏 달아오른 마음을 안고 우리는 온 나라 민들이 즐겨 찾아온다는 시중어에도 가보았습니다. 정말 한 폭의 구림같이 아름다운 절경이 펼쳐졌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 소나무가 많다고 해서 성존이라고 불리우는 강원도 통천군 성존리입니다. 끝간데 없이 펼쳐진 푸르른 바다, 또 이 설숲에 묻혀진 아름다운 호수, 이런 경치 좋은 곳에 이 해수욕장과 요양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개월 전 유마치스 간절내에서 단위간 고생을 하댔습니다. 그래서 여기 료양소에 와서 한 20일 치료를 받고 보니까 그 아픔이 점차적으로 없어지더라 말입니다. 근데 더욱이 신기한 것은 료양소가 이 설숲에 자리를 잡고 있어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개월 가지고 있던 이 호흡기 질병도 저절로 없어진 것 같단 말입니다. 바로 여기가 먼 옛날 만으로 돼 있던 것이 밀려오는 모래 위에서 입구가 막혀버리면서 지금과 같은 바다짜리 호수가 된 시중호입니다. 이 호수 밑에 100수십만 톤이나 되는 시중호 감탕이 깔려있다고 합니다. 감탕은 여러 가지 퇴적류들이 수천 년 세월이 지나면서 형성된 것입니다. 소나무 숲으로 둘러막힌 시중호에는 오랜 세월 봄철에 날리는 꽃가루로부터 시작해서 가을과 겨울에 떨어지는 솔잎과 솔방울, 뿌리에서 흘러내리는 물질들이 쌓이게 됐습니다. 여기 시중호 료양소 일꾼들은 이렇게 놓고 볼 때 시중호 감탕은 소나무 퇴적물들이 쌓여서 생긴 감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소나무의 약효 성분에 대해서 다시금 의미해보는 우리에게는 맛에서나 약효에서나 세상에 이름 높은 우리나라의 송이버섯도 역시 소나무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소나무가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 신귀한 송이버섯. 지금은 무더운 여름철이어서 그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지만 이제 가을철이 오면 양지 바른 소나무 숲속 마다에서 탐스러운 송이버섯이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한껏 더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니
이 푸르른 소나무 숲이 더없이 친근하게 안겨왔습니다. 이처럼 소나무는 오랜 기간 우리 생활의 갈피갈피마다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전쟁 노병의 말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 전쟁 시기엔 적들과의 전투가 없이 진행되곤 했는데 전투 끝에 부상자가 생기는 거야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부상자들 속에는 생사를 다투는 중환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즉시에 수술 대책이 세워지곤 했는데 그 수술은 거의나 다 이런 소나무숲에서 진행하곤 했습니다. 반세기도 훨씬 넘는 세월 속에 어젯날의 애올인 전사의 머리에도 흰소리가 내렸지만 그들의 가슴 속에 소중히 간직돼 있는 소나무는 진정 이 나라의 영웅 전사들과 포연탄우를 함께 해쳐온 애국의 나무였습니다. 인민군 전사들과 함께 포연탄우를 함께 해쳐온 소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듣느라니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관에 보관되어 있는 영웅 소나무라고 불리우는 소나무의 뿌리에 대한 추억이 갈마들었습니다. 가열했던 조국해방전쟁 시기 적 폭격기들이 기습할 때마다 달리던 자동차들을 한 번에 10여 대씩 은폐시키곤 했다는 강원도 법동군 오유리의 영웅 소나무. 폭격에 비록 가지는 불타고 뿌리만 남았어도 오늘도 영웅 소나무는 사람들에게 열렬한 조국에 대해서 뜨겁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적기의 맹폭격 속에서도 푸름을 떨치며 불사신 마냥 우뚝 솟은 그 기상은 그대로 인민군 용사들과 후방인민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진 위대한 수령님 찾아주신 귀중한 내조국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영소나무와 더불어 전성기를 이어가던 50년대의 영전사들의 이야기는 오늘도 만성의 백고동 소리 울리며 돌아온 선원들의 말에서도 계속 울리고 있습니다. 한생을 바다에 사는 우리가 만선의 백고동 소리를 울리며 포구로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반겨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 고향의 저 푸른 솔숲입니다. 우리 용전사들의 녹식이 들어있고 우리 부모 형제들이 갖고 온 저 푸른 소나무숲. 정말이지 내 고향의 아름다운 추억과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저 소나무숲을 볼 때면 소중한 내 조국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더욱 굳어집니다. 이르는 곳마다에서 보고 들은 소나무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의 생각은 깊어지는데 로 박사는 우리 민족의 녹과 기상을 더욱 부각시켜주는 소나무의 모습을 보려면 황해남도 재령군과 신원군의 경계에 있는 장수산에 꼭 가봐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를 그것으로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큰 바위산이 갈라져 두 팔을 벌리면 손끝에 닿을 듯 길 양옆으로 곧게 열린 계곡의 심리, 절벽의 심리. 막혔다 열렸다 돌기둥 12급이 접었다 펼쳤다 만만첩첩 12급이.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 위한 사랑 속에 인민의 명승지로 훌륭히 꾸려진 장수산의 12급이 탐승도로를 돌아보고 한 시인이 울펐다는 시구절 그대로 어디를 둘러보나 계곡과 절벽뿐인 장수산의 경치에서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것은 절벽 위에 솟구쳐 자라는 소나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장수산의 절벽미와 소나무의 풍치에 매혹된 우리에게는 조선예술영화 홍길동의 낯익은 화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조선 예술영화 홍길동은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에 바로 여기 장수산에서 촬영됐습니다. 원래 대본에는 홍길동이가 어린 시절에 그 자그마한 바위를 날아넘으면서 무술 훈련을 하는 것으로 설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촬영지인 장수산에 도착했을 때 연출가가 소나무를 날아넘으면서 훈련하는 것으로 그렇게 촬영을 하자 하고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소나무 하면 우리 조선 사람 치고 모르는 사람이 없고 또 그 푸르름과 그 옥새인 기상, 말하자면 이 민족의 기상을 체현하고 있는 이 소나무와 이 홍길동의 역 형상을 잘 결합시킨다면 이 작품의 주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연출가의 의견이었습니다. 외적과의 싸움에서 기계와 영명을 한껏 얽히는 주인공의 모습은 푸른 아지를 피울치고 억세게 자라는 소나무의 기상과 더불어 사람들에게 오늘도 깊은 여운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장수산에 와서 이 자연 경치를 부감하면서 칠 벗어나고 비슷한 데가 많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이한 것이 있다면은 저 발벼락 위에 자라나는 소나무들이 크고 그것이 정말 웅장하면서 심오한 감을 주곤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말이 옳습니다. 우리 장수산은 촛구비부터 시작해서 이 전 지역에 소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고 그렇게 하고 저기 덜문 꼴 그 지역에 가게 되면은 소나무들이 그 발벼락에 자라고 있는 것이 아주 특이합니다. 식물은 토양이 있어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나무들은 토양 아닌 토양, 바위짬에도 억척같이 뿌리 내리고 온갖 눈바람, 빗바람에도 끄떡 없이 굽이굽이 절벽마다 돌틈마다에 억세게 서 있습니다. 그 어떤 악조건에서도 말입니다. 네. 자기 푸름을 잃지 않고 있는 그 소나무의 그 기상은 바로 우리 조선민족의 그 의지여서 지난 시기 그 우리 선조들은 이 소나무 그림을 많이 그리지 않았습니까? 네. 선조들이 남긴 회화 작품들을 보게 되면 고구려 시기에 령산리 1호 무덤 벽화에 그려진 소나무로부터 시작해서 고려, 조선 봉건 왕조 시기에도 우리 인민은 소나무를 산수 풍경의 기본 묘사 대상으로 여겨왔고 또 소나무를 잘 그리는 사람을 명화가로 일러왔습니다. 오늘도 소나무는 우리 민족의 녹과 기상을 상징하는 나무로서 수많은 창작가들이 사랑하는 나무로 작품의 묘사 대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박사는 아찔한 벼랑턱에 뿌리를 내리고 서 있는 장수산 소나무의 기계를 한눈에 보려면 벼랑턱에 자리 잡고 있는 효남에 올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누구나 쉽게는 오르기 힘든 가파로운 절벽을 타고 효남으로 오르는 우리에게는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슬기롭고 지혜로웠는가 하는 생각이 새삼스럽게 갈마들었습니다. 밑에서 올려다보면 마치도 바위 위에 매달린 것처럼 보인다 해서 다람절이라고도 부른다는 이야기 그대로 과시 효남은 묘한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효남에 오르니 기묘한 바위들과 절벽으로 이루어진 장수산의 웅장한 자태가 한눈에 안겨왔습니다.
소나무 푸르거나 초목의 군자로다. 눈소리 이겨내고 비 오고 이슬 내린다 해도 웃음을 숨긴다.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변함이 없거나 겨울 여름 항상 푸르구나. 깎아지른 듯한 절벽 위에 장나게도 우뚝 버티고 서 있는 소나무. 정령 소나무는 오랜 역사적 기간의 반침략 투쟁 시기마다 100번 쓰러지면 100번 다시 일어나 싸워온 우리 민족의 억센 의지의 반영이어서 살생을 금한다던 중들까지도 애국의 의지를 품고 저 소나무처럼 억세게 원수 경멸의 길에 나서지 않았던가. 이 나라의 소나무에 새겨진 만단 사연 어찌 그뿐이랴. 망국의 서름을 안고 떨쳐 일어났던 외비령들 외멸복국을 부르짖었고 초강산을 뒤흔들며 독립만세를 핏하게 외치던 이 나라 민들과 우국지사들의 목맨 울부짖음도 저 소나무에 빗겨있는 것 같았습니다. 산에 저 푸른 소나무가 눈소리에 파묻혀서 천신만고 괴로움받다가 양촌을 다시 만나 소생할 줄을 동무야 알겠느냐. 사계절 푸르고 옥센 기상으로 민족이 사랑하고 우리의 생활 속에 그리도 뿌리 깊이 자리 잡은 소나무에 거대한 혁명의 무게, 신념과 의지의 무게를 더해준 것은 김형직 선생님의 고귀한 혁명 유산, 지원의 사상이었습니다. 만경대 혁명일가분들이 나라 찾을 큰 뜻을 안고 살인문을 나서실 때 조국의 모습으로 마음속에 안고 가신 만경대의 소나무. 백도의 설한 붕 속에서도 우리 수령님 만경대의 푸른 소나무를 그려보시며 조국 해방의 봄을 앞당겨 오실 결심과 의지를 더욱 굳히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수령님께서 그처럼 어렵고 복잡한 혁명의 길을 헤쳐오시면서 우리 혁명을 승리의 한 길로 옥색에 이끌어 오신 그 밑바탕에는 바로 남산의 이 푸른 소나무의 옥센 기상과도 같은 그런 혁명적 신념이 그대로 맥박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기에 지원의 사상은 수령님 대를 거쳐 자신의 대에 이르렀다시며 만경대 가문에 의해서 시작된 선군의 기치를 더 옥색에 틀어주시고 우리 장군님 해치오신 그 선군 장정의 천만리길을 우리 어찌 한두 가지 이야기로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준엄한 혁명의 길을 남먼저 헤치시며 만경대 혁명일가분들이 걸어온 혁명의 길, 조국 번영의 길. 하기에 경의하는 원소님 마도산 혁명전적지를 찾으신 그날, 항일혁명 투사들이 소나무에 새겨놓은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 구호문헌의 글발들을 한자 한자 새겨보시며 혁명은 곧 신념이라고, 혁명적 신념을 굳건히 간직한 사람만이 혁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으며 조국 관민 앞에 떳떳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성숙으로 혁명의 길 끝까지 가리라. 붉은 길 우러러 우리 심장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꿈속에 묻힌 데도 푸른 빛 잃지 않는 소나무처럼 이 땅에 뿌리 내린 때로부터 인민의 생활 속에 그리도 깊이 자리 잡은 소나무. 절이라도 만이라도 가야 할 우리의 행군길에 혁명가들의 신념, 사회주의 조선의 상징으로 끝없이 푸르러 설레이는 소나무. 이는 정녕 민족의 자랑, 우리 조국의 국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소란풍 속에서도 푸름을 떠올치는 소나무처럼, 바위에도 뿌리를 내리는 소나무처럼 우리 조국은 그 어떤 천지풍파에도 끄떡없이 생을 올려오는 기적과 변혁의 사회 역사를 창조하며 김일성 민족, 김정일 조선의 위엄을 온 우리에 떨쳐갈 것입니다.